박근혜 후보에 대한 과거사 논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인혁당 네, 사건부터 네. 시작해서 뭐 온갖 정수장학회 논란.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또 실수도 하고, 네? 다시 번복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정치화를 하게 되면 그 과거사 자체가 팩트 자체가 변질이 됩니다. 네. 가령 5.16을 우리는 혁명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로 논란을 하고 쿠데타라고 지금 단정을 하는데 네. 사실 5.16은 뭐 인도네시아 사르토이 뭐 쿠데타나 버마의 네이누 쿠데타나 에집트의 나세르 쿠데타나 그거하고는 좀 닳지 않냐. 네.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5.16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이 외로운 선택의 나날이라는 자서전을 동아일보 편집부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뭐라고 했죠? 네. 거기에서 보면 5.16이 나기 한 달 전에 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당시 내각 수반인 장면 총리와 네. 더불어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다고 해요. 네. 윤모선 대통령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네. 이걸 수습해야 될 텐데 장면 총리한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네. 사회 혼란을 바로잡자고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면 총리가 뿔꿍 일어서면서 나는 못하겠어. 이승만이도 10년을 집권했는데 나라고 못할 법이 있어.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장면 총리가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짓 있다 5.16이 나게 돼가지고 당시 상군 참모총장인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 네. 김신 공군 참모총장, 이성호 해군 참모총장, 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박정희 장군, 네. 이 세 사람이 청와대에 윤보선 대통령을 찾아왔더란 거예요. 네. 각하, 나라가 지금 누라는 위기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5.16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그 추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 허락을 받고 했다는 얘기네요. 이미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아니, 추인을 해달란 거예요. 네, 추인을 해달. 윤보선 대통령으로 하여튼 추인. 네. 네, 할 테니까 네.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아니, 이미 5.16이 이뤄졌고. 네. 계엄을 선포했는데, 네. 네. 합원적인 그 합법기관인 대통령이 추인을 해줘야. 네,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이미 일어났고,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추인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랬더니 윤보선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내용을 아냐. 그리고 내가 알아봐야지 추인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거부를 했단 거예요. 아, 대통령이 거부했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분이 나간 다음에 당시 유엔군 사령관 메그루드 장군, 네. 그리고 대리 대사인 마살 그린 네. 두 사람이 다시 찾아왔더란 거예요. 네. 메그루드 대장 얘기가 서울 시내에 들어온 5.16 군대는 3,600명입니다. 네. 일선에서 3개 사단을 동원하면 완전히 진압할 수 있다고 윤모선 대통령에게 결국 그 동원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보선 대통령은 그 3개 사단을 어디서 빼온다는 얘기냐. 휴전선에서 빼오겠다는 거예요. 네. 윤보선 대통령이 볼 때 이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 일인가. 휴전선에 빼온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네. 또 우리 국군 내부에 유혈 사태가 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거부했단 거예요. 네. 그리고 마살 대사한테 미국 정부의 뜻은 무엇이냐. 마샬 거리는 하번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네. 얘기를, 애매한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메그루 대장하고 그린 대사가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박정희 장군이 들어왔는데, 각하, 추인을 해 주십시오. 평소에 내가 윤보선 대통령하고 친했어요. 네.
예, 그때 그 다음에도 그 확인한 얘기인데 5.16을 하면서 아마 박정희 장군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했던가 얼굴이 꼭 말이 아니더란 거예요. 네. 너무 애처로운데. 긴장했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끼리 그 마샬 메그루 대장과 마샬 대사가 왔을 때 했던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인을 해준 거죠. 결국 피를 안 흘리겠다고 음. 다짐을 하고 네. 선서를 하고 추인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유시를 내렸어요. 네. 장면 총리는 내가 신원을 보장할 테니까, 신병을 보장할 네. 테니까 나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라. 네. 그래가지고 장면 총리가 나와서 내각을 소집하고 거기서 해체 결의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수습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이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백낙청 씨나 황석영 씨가 날뛰면서 뭐 야권 단일하니 하는 이런 걸 볼 때 이번 대선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체제 내부의 대통령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한계를 넘어선 국운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 아니냐. 이 점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간판을 지키는 그 여부의 선거야. 이런 점에서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매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합니다. 네. 5년 동안 이 나라에 그죠? 네. 미래가 달려 있는 존망이 달려 있는 거니까 아까 지금 말했듯이요. 네. 성망성쇠 이게 뭐 흥망성쇠가 달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매번. 네, 이번도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뭐. 그런데 결국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 이론으로 볼 때 네. 헌법에 의한 권력이에요. 네, 헌법에 의한 거예요. 네.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 행위는 네. 당연무효입니다. 네. 그런데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선언이나 6.15 선언을 보면 헌법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했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